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손실 없이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진행하는 방법 3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3탄에서는 저탄수, 저지방 다이어트, 플렉시블 다이어트를 위한 팁, 음식군 선택, 섬유질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탄수, 저지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1탄과 2탄을 보셨으면 단백질까지 설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탄수와 지방으로 남은 칼로리를 채우셔야 하는데요. 종종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저탄수는 어때요? 저지방은 어때요?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은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마치 예전에 원푸드 다이어트가 유행했듯이 현재는 저탄수나 저지방, 고지방 다이어트가 유행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런 다이어트가 유행된 계기는 이런 사고방식 때문인데요. 지방을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 탄수를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 관련해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609명의 과체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방과 저탄수 다이어트를 비교했는데요. 두 그룹 모두 다 체중 감소는 있었습니다. 또한 12달간 다이어트를 지속했음에도 두 그룹 간의 체중 변화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1탄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사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결국 체중은 에너지 결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요. 그러니 저지방이니 저탄수니 총 칼로리만 맞다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는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칼로리만 맞다면 탄수와 지방을 마음대로 조절해도 될까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똑똑한 플렉시블 다이어트가 되기 위해선 식단의 퀄리티를 알아야 합니다. 비록 식단에서 아무렇게 먹어 칼로리만 맞춰도 되지만 주제에 맞게 다이어트 시 근손실을 최소화시키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IIFYM만 보고 좋아하는 음식만 매크로에 맞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렉시블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려면 이것보다 더 정확히 음식군을 고려해가며 식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플렉시블 다이어트는 본인이 섭취하기로 한 칼로리를 넘어서 섭취하려는 음식을 추적하고 고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렉시블 다이어트는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음식을 좋은 음식, 나쁜 음식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정해진 매크로보다 더 많이 먹지 않는다. 세 번째, 먹는 음식으로 인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음을 안다. 네 번째, 한 끼의 식사가 아닌 장기적인 식습관이 체질과 건강을 결정한다. 다섯 번째, 한 번씩 먹는 정크푸드는 괜찮다. 이 5가지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올바른 플렉시블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플렉시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선호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에 따라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플렉시블 다이어트와 반대되는 것은 리지드 다이어트인데요. 한국말로 쉽게 칼식단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흔히 칼식단이라고 말하면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칼식단과 플렉시블 다이어트를 나눠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칼식단을 한 그룹에서 오히려 식이장애, 기분장애, 신체 사이즈나 모습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우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플렉시블 다이어트와 칼식단의 중간을 잘 찾아 다이어트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면 시즌 중에는 칼식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비시즌이나 단순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조금 널널한 플렉시블 다이어트가 더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초보자라면 전 칼식단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칼식단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은 플렉시블 다이어트를 진행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칼식단을 하면서 배우는 점도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초보자라면 칼식단을 먼저 배운 다음 플렉시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초보자 입장에서도 더 편할 것입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사실, 다이어트 시 음식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음식을 꾸준하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후자가 더 좋습니다. 식단에 다양한 음식군이 있을수록 우리는 포만감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먹어야 하는 양보다 더 먹게 되는 경향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식단 조절 시 웬만하면 음식군을 바꾸지 말고 정해놓은 식단을 이어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식군 선택을 살펴보면 다이어트 시 특히 피해라는 음식군이 있고 다이어트 시 특히 먹으라는 음식군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음식과 음식의 특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음식에 있는 매크로가 우리의 몸에 소화되면 결국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흡수 속도나 흡수율은 다를지도 모르지만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에 있어선 아주 미미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 몸에선 어떤 음식이 몸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빵이 몸에 들어오는지 쌀이 몸에 들어오는지 몸에선 그냥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신체에서는 음식을 생화학적인 구조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치즈버거의 포도당 분자의 생화학적 구조는 감자의 생화학적 구조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음식은 탄단지 매크로뉴트리션을 가집니다. 치즈버거처럼 가공된 음식의 경우 탄단지 매크로는 똑같지만 마이크로뉴트리션은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총 칼로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각종 미네랄이 줄어든 것입니다. 심지어 햄버거 빵에 들어간 포도당 분자는 감자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덜 복잡합니다. 단순 탄수와 복합 탄수의 차이는 음식 안에 있는 포도당 분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음식의 가장 작은 성분들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들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지방을 얻게 하거나 지방을 태우는 그런 특성은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시 특히 피해라는 음식군이 있고 다이어트 시 특히 먹으라는 음식군이 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건강한 음식, 건강에 나쁜 음식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도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 될 것입니다. 음식군 선택의 가이드라인으로는 80%는 식단에 도움이 되는 음식군을, 나머지 20%는 선호에 따라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섬유질은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로 나눠지는데 수용성 섬유질은 딸기, 귤, 두부, 고구마, 오트밀 등이 있고 불용성 섬유질은 견과류, 사과,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 의하면 수용성 섬유질이 식욕을 줄이고 에너지 섭취를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식이섬유질은 소화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섬유질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예측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섬유질을 섭취하면 체중 감량을 촉진시키고 식단 조절을 더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심지어 식이섬유 보충제를 섭취해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다이어트 중에도 섬유질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데요. 논문에서는 1000칼로리당 14g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38g을, 여성의 경우에는 25g 섭취를 권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지방이니 저탄수니 총 칼로리만 맞다면 다이어트에는 상관없다. 두 번째, 근손실을 최소화시키려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음식을 좋은 음식, 나쁜 음식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는다. 정해진 매크로보다 더 많이 먹어선 안 된다. 먹는 음식으로 인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음을 안다. 한 끼의 식사가 아닌 장기적인 식습관이 체질과 건강을 결정한다. 한 번씩 먹는 정크푸드는 괜찮다. 세 번째, 칼식단을 한 그룹에서 오히려 식이장애, 기분장애, 신체 사이즈나 모습에 대한 지나친 관심 및 우려가 발견된다. 네 번째, 하지만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칼식단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초보자에겐 플렉시블 다이어트보단 칼식단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여섯 번째, 같은 음식을 꾸준하게 먹는 것이 식단을 이어나가는 것에 도움된다. 일곱 번째, 쌀이든 빵이든 우리 몸에선 탄수화물 하나로 받아들인다. 여덟 번째, 건강한 음식, 건강에 나쁜 음식은 없다. 아홉 번째, 80%는 식단에 깔끔한 음식군을, 나머지 20%는 선호에 따라 먹는 것을 추천한다. 열 번째, 수용성 섬유질은 딸기, 귤, 당근, 오트밀 등이 있고 불용성 섬유질은 견과류, 배추, 브로콜리 등이 있다. 이 중 수용성 섬유질은 식욕을 줄이고 에너지 섭취를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11번째, 섬유질을 섭취하면 체중 감량을 촉진시키고 식단 조절을 더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든다. 12번째, 섬유질은 1000칼로리당 14g으로 남성의 경우 38g을, 여성의 경우 25g 섭취를 권한다.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